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마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성준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지금부터 연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미리 안내해드린 대로 업무 포탈의 활용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업무 포탈 선생님들께서 아마 학교에서 지금 이미 사용하고 계실 거고 어, 올해 신규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신규 연수 때도 한 2시간 정도 연수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어, 근데 그 2시간 정도의 연수를 통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장 업무에 투입되니까 아마 힘드신 점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제가 뭐 모든 걸 다 다뤄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좀 개념이 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혼선이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개념을 짚고 정확한 용어의 뜻을 알고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알려드릴까 합니다. 물론 저도 행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의 뜻이라든지 정확한 절차 이런 거를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작은 지식들을 선생님들께 좀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포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그게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희가 행정상 쓰는 용어들, 그리고 아무래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공무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익숙치도 않고, 약간 혼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부터 조금 정리를 하면서 좀 차근차근히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 포탈에 대해서 먼저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포탈은 말 그대로 하나의 아이디로 교육 행정 업무와 관련한 모든 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포털입니다. 포털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뭐 검색할 때 초록창 뭐 이런 것들 네이버 뭐 다음 이런 구글 네,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포털 사이트라고 부르는데요. 그 포털 사이트처럼 우리가 교육 행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다양한 시스템을 모아놓은 그러한 포털을 업무 포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시스템을 모아놨으니까 그 다양한 시스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이게 저희가 업무 포털에 들어가면 제일 자주 보는 그러한 화면입니다. 여기에 보면 목록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이스에서 교육과정,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학적, 뭐 복무, 급여, 이렇게 학생들 생활기록부라든지 아니면 교사 개인적인 뭐 복무, 급여, 뭐 연말정산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 K-에듀파인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여기는 두 가지 기능이 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업무 관리 시스템, 공문 작성, 접수, 발송, 자료 집계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 이제 업무 관리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예산과 관련된 행정을 하는 에듀파인, 예산 집행, 품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포털이라고 하냐면 예전에는 초반에 이제 업무 전자 업무를 볼 때는 나이스 프로그램 따로, 업무 관리 시스템 프로그램 따로, 에듀파인 프로그램 따로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다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행정 업무를 보실 때 컴퓨터를 켜고 업무 관리 시스템 따로 들어가셔서 일 보시다가 에듀파인 따라가서 일 보시다가 이게 번거롭기도 하지만 연동이 잘 안 된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동성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했었는데 지난번부터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포털 사이트에서 다양한 업무들을 볼 수 있기도 편하고 그리고 연동이 된다는 장점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외에도 여기 오른쪽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쌤메일도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교 업무를 보실 때 쌤메일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접속 방법은 다 아시죠? 업무 포탈은 이렇게 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http://
race.sen.go.kr. 근데 이제 원격 업무 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이렇게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저희가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행정 볼 때는 위에 있는 주소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가정집에서, 아니 외부에서 이 주소로 들어가면 안 들어가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 교사망이라고 해서요. 저희 교사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학교 교육청에서 그 보안에 신경 쓴 인터넷망을 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외부에서 이 업무 포털 시스템에 접근하려면 특별한 경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원격 업무 지원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EVPN이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여기 빨간색 S가 있죠. 이 S가 이제 위에는 HTTP인데 밑에는 HTTPS 붙는 거는 이거는 이제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이게 secure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누구나 다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보안이 좀 더 보안에 덜 신경 썼다면 여기 S라는 것은 보안에 더 신경 써서 제3자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인터넷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EVPN에 접속할 때는 이렇게 치면 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그냥 간단하게 네이버에서 초록창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두 가지를 다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인터넷이라고 다 똑같은 인터넷이 아니죠. 어떤 브라우저를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엣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지를 대부분 사용하실 거고요. 크롬은 안 됩니다. 크롬은 되지 않고 엣지 이외에 유일하게 되는 게 이제 웨일, 네이버에서 만든 웨일이라는 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엣지보다는 조금 번거로운 과정이 조금 있긴 하지만 웨일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네이버에서 만들었으니까요. 업무 포탈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업무 포탈 들어가기 전에 인증서 관리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인증서 관리. 자, 인증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받으시면 이게 몇 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갱신을 만약에 하지 않고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인증서 다시 받으셔야 돼요. 인증서 받을 동안에 이제 업무를 못하게 되시니까 그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 로그인 하기 전입니다. 로그인 하기 전에 여기에 들어가시면 갱신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거의 몇 년에 한 번씩 들어가니까 잘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근데 로그인 하기 전에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인증서 발급 관리에 갱신이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시면 아주 간단하게 갱신이 가능하고요. 자, 그거 이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컴퓨터를 바꾸신다든지 아니면 집으로 인증서를 가져가신다든지 이렇게 하실 때 인증서 그냥 복사해 가시죠.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C 드라이브 가면 보통 이제 GPKI라고 하는 이 폴더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이제 USB에 담아가시면 이제 다른 컴퓨터에서도 이제 쓰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USB에 담은 채로 컴퓨터에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의 인증서를 한꺼번에 보관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조금 곤란해지죠.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제 겁니다. 네, 제 건데 제게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 네, 아이디를 치고요. 들어가면 인증서가 하나만 보이죠. 근데 만약 그럴 일이 잘 없긴 한데요. 이제 다른 분의 인증서도 같이 넣어서 한꺼번에 보관하고 싶다, 이제 관리하고 싶다 이러시면 아까 거기 C 드라이브에서 여기 가보시면 GPK 안에 들어가시면 certificate라고 읽어야 될까요? 자, 여기 두 번째, 이게 증명서, 인증서란 뜻이더라고요. 저도 영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여기 들어가시고, 클래스 2에 들어가시면, 4개 이렇게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인증서를 관리하는 이제 파일 4개거든요. 여기에, 다른 사람의 인증서를 더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에다 다른 분들 거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다른 분 거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이렇게 다른 분 거를 넣었습니다. 이러면 제 이름이 있고 다른 분의 이름이 있고 이렇게 4개의 파일이 두 세트로 있죠. 자, 이렇게 돼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로그인을 하면 아까는 하나였지만 이렇게 2개의 파일에 인증서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복수의 인증서를 활용하실 때는
집에서라든지 학교에서라든지 이렇게 하실 때는 이렇게 아까 그 폴더 GPKI 안에 인증서 폴더 안에 클래스 2 안쪽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인증서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폴더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업무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자, 업무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학교의 모든 결정 행위나 행정 행위들을 전자 기록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전자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결정 행위, 행정 행위. 저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대화로 이렇게 모든 일들을 진행을 시키죠. 근데 저희 수많은 공무원들과 수많은 교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행정적인 대화를 하려면 당연히 공문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공문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였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든 결정행위다. 라는 것은 저희 교장 선생님, 저희 반 학급 활동을 이런 걸로 계획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결정행위나 이제 요구사항 아니면 계획 같은 것들은 공문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행위라고 하면 뭐 행정실장님 이거 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할 때 그런 것들도 업무관리 시스템에서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죠. 네, 이런 전자기록물들로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관리 시스템을 선생님들께서 지금 활용도 하고 계실 거고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건데 자, 이걸 하시기 이전에 제일 먼저 개인 설정을 한번 저희가 건드려 볼게요. 아마 개인 설정을 가지고 조작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으신데요. 이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업무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업무도 있고 이게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해두면 그래도 가끔씩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설정 한번 다 같이 들어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이스 업무 포털 접속하실 수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서 저랑 비교하면서 한번 실습 아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무 포털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K-에듀파인을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여기에 나이스를 들어가고 K-에듀파인을 들어가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이거 눌러볼게요. 누르면 어때요? 새 창이 뜨죠? 그죠? 새 창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바깥에 있는 원래 있던 창하고 새 창이 있으니까 이제 창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약간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는데 새 창이 아니라 여기에서 K-에듀파일 밑에 있는 여기 이 내용들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새 창이 아닌 새 탭으로 열립니다. 이러면 이제 창을 왔다 갔다 밑에 창을 여러 개 펼쳐 놓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면 한 번에 보기도 쉽고 해서 저는 이걸 활용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K-에듀파인이 들어가졌고요. 자, 여기서 개인 설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설정은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에서 요 끝에 있습니다. 아주 작죠? 여기 끝에. 자, 여기 보면 여기 개인 설정이 있으니까 여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누르면 뭔가 변한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 왼쪽 부분에 개인 설정으로 이렇게 목록이 떠 있습니다. 요거 확인 못 하시고 왜 이거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왼쪽에 목록이 쭉 떠 있고요. 수많은 목록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3-4가지 정도만 알아야 되거든요. 자, 제일 먼저 개인정보 관리에 들어가 볼게요. 개인정보 관리. 이건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곳인데 이걸 입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는데 이거 입력하지 않으면 공문 발송이 안 되고 공문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몇 가지는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어떤 걸 넣어 주시냐면 비활성화되어 있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만질 수 없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메일, 자, 이메일, 그 다음에 직장 전화번호,
그 다음에 여기 뭐 결제 지기명 뭐 이 정도 요 세 가지 정도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걸 입력하셔야 공문이 생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꼭 팩스 번호는 아마 뭐 학교에서 행정실 아니면 교무실 팩스 번호가 있으면 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넣으시면 나중에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걸 넣으면 어디에서 표현이 되는지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정보를 먼저 설정을 해 두시고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 수신 그룹 관리가 있습니다. 개인 수신 그룹 관리. 그 밑에 나의 결제선 관리. 그 밑에 개인 환경 설정. 이 정도 한번 건드려 볼 거거든요. 개인 환경 설정 먼저 가보실게요. 개인 환경 설정. 하시면, 이거는 여기서 좀 유용한 거는 조회 목록 건수가 저는 좀 좋더라고요. 이제 뭐 검색을 할 때 30개 단위로 자꾸 잘리면 뭐 찾아볼 게 되게 많은데 30개 단위로 잘리면 자꾸 페이지 넘겨야 되고 버벅거려가지고 한 번에 30개, 30줄을 볼 건지 아니면 100줄을 볼 건지 500줄을 볼 건지 이제 초기에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줄 정도, 이렇게 100건 정도 한 번에 검색하겠다 정도 하니까 웬만큼 검색했을 때 페이지를 안 넘어가도 괜찮은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회 목록 건수를 이제 조정할 수 있고요. 폰트 크기는 뭐 저희가 컨트롤 휠 하면 화면이 커지고 작아지면서 얼마든지 이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엑셀, 서울시 교육청은 엑셀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청은 한셀을 사용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엑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이런 것들 떠 있죠. 이게 계속 떠 있죠. 결제, 공람, 문서 진행, 발송되기, 메모, 메일. 이건 어디서 설정하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한 대로 떠 있습니다. 메모랑 문서 진행, 저장을 안 눌렀네요. 저장을 눌러야지 반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누르면 보세요. 위에 목록이 사라졌죠? 그죠? 이렇게 여기 본인이 보고 싶은 것들만 남겨놓고 활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개인 취향인데요. 저는 오른쪽에 있는 퀵 링크를 거의 안 쓰거든요. 한번 뭐 설정해 놓으면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왼쪽에 이것도 거의 안 봅니다, 저도. 이게 왜 안 보냐면 여기 위에 메뉴를 누르면 웬만한 거 다 보이거든요. 더 자세히 오히려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다 찾을 수 있는 목록이라 이 왼쪽 거 즐겨찾기도 별로 안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왼쪽 이 부분, 오른쪽 이 부분을 사용을 안 하는데 이게 노트북으로 보면 양쪽에 이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본 화면이 되게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왼쪽 창 표시 여부 아니요. 오른쪽 창 표시 여부 아니요. 저장하면 이제 작은 화면일지라도 이제 본 화면만 넓고 쾌적하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이렇게 빼오면 되고요. 기본값으로 이게 들어가 있는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설정에서 이번에는 나의 결제선 관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결제선 관리. 이게 뭐냐면요. 나중에 저희가 기한 이야기를 할 텐데 기한을 올릴 때 매번 올리는 결제 라인이 정해져 있잖아요. 선생님들께서는 뭐 부장교사, 교감, 교장 뭐 이렇게 돼 있다든지 아니면 뭐 품위를 올릴 때 뭐 행정실을 거쳐서 결제를 올린다든지 자 그거를 매번 클릭해서 이제 결제선을 이제 정하면 번거로우니까 미리 저장을 해 놓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품위를 올릴 때는 실장님을 협조해 놓고 교감 선생님 검토, 교장 선생님 결제 이렇게 넣는 품위 라인 하나 넣어놨고요. 제가 그냥 기한 올릴 때 쓰는 실장님 없이 저 이제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이렇게 두 가지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기한 올릴 때는 이제 이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아주 쉽게 결제 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만드냐면 간단한 추가 눌러가지고요. 자, 추가하면 이제 결제선 설정하고 동일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먼저 제목을 쓰고요. 뭐 협의록 한번 써볼게요. 협의록 작성에 관한 결제 라인.
협의록 작성이니까 아마 뭐 협조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임의대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협조가 필요하면 이렇게 협조, 협조 이렇게 해서 저장 누르면 자, 협의록 작성이라는 이제 결제 라인이 개인적인 결제 라인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협의록을 작성할 때는 요거 자동 활용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결제선을 따로 지정해 두면 편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설정 중에서요. 개인 수신 그룹 관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방금 전 결제선 관리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본인이 자주 쓰는, 여기에 보이면 문서, 메모, 일정, 메일, 공람, 뭐 이런 것들 중에서요. 본인이 자주 쓰는 목록이 있다면 그걸 미리 설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매번 사람들을 이제 클릭 하는 것보다는 한번 설정해 놓으면 편리하게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공람이라는 걸 하나 해놓을게요. 공람. 자, 제가 지금 3학년 부장인데요. 3학년 선생님들, 3학년 담임 선생님들 공람에다가 이렇게 수신 그룹을 정해 놓을게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공람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제가 공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공람이 지금 2명밖에 안 돼 있는데요. 여기에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뭐 몇 학년 들어가가지고 누구누구를 이렇게 일일이 클릭할 필요 없이요. 저는 3학년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 한 번에 제가 아까 그룹을 지정해놨기 때문에 제가 정해놓은 그룹으로 이렇게 통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편리하겠죠. 공람은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니까요. 공람을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공람뿐만 아니라 여기에 문서는 무슨 뜻이냐면요. 문서는 그 공문 작성하실 때 내부 기한 말고 외부로 보내는 수신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수신자도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어느 학교, 뭐 어느 교육청, 어느 과 이렇게 여러 곳에 이제 한꺼번에 보낼 때 그 수신처 중에 자주 보내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저장할 수 있고요. 메모, 자료짓기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자료짓기 또 메모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누구누구에게 내가 메모를 남기겠다. 그것도 수신 그룹을 제가 지정할 수 있고요. 메일, 내부 메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센 메일 말고 그 내부 메일을 보낼 때도 누구누구에게 보내겠다. 그런 것 그룹을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 업무에 따라서 그리고 선생님 스타일에 따라서 이걸 사용하실 수도 있고 사용 안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나중에 어떤 업무를 맡으시든지 번거로운 절차를 건너뛰고 빠르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러한 개인 설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나중에 훑어보시고요. 편한 설정 찾아서 자기에 맞는 설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